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늦가을 비가 부대 정문 앞 철문을 스치고 지나가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고 찬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들이 바닥을 쓸고 지나갔죠.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멀리서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예고 없이 점검을 나오기 좋은 날씨였어요. 윤서령은 평범한 검은색 점퍼에 단정한 면 바지 차림으로 수행 장교도 없이 조용히 연대 막사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곤 작은 검은색 가방 하나뿐이었죠. 보통 이런 경우라면 행정보급관 정도가 다가와서 어느 부서십니까? 하고 공손하게 물어봐야 정상인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막사 건물 2층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구두굽이 철제 계단을 밟는 묵직하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연대장 정영도 대령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입구 쪽을 힐끗 보더니 서령의 모습을 발견하곤 귀찮다는 듯 턱을 올렸어요. 그의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눈썹은 찌푸려져 있었고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죠.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마도 상부에서 질책이라도 받았거나 개인적으로 불쾌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여기 왜 왔나? 말투부터가 반말이었습니다. 존댓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하에게 하는 하명조도 아닌 그냥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마치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하는 것 같은 투였죠. 서령은 습관처럼 등을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들어 올린 채 단정하게 충성 하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영도는 그 인사를 받지도 않은 채 피식 웃으면서 서령의 옷차림을 위해서 아래까지 천천히 후쳤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된 걸 찾으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점퍼주름, 바지 색깔, 신발 상태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듯 했어요. 야, 이년아. 육군사관학교 몇 기야? 어디서 근무했길래 정문 허가도 안 받고 막 기웃거려? 여군이라고 봐주나? 서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영도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표정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입술은 일자로 다물어져 있었고 호흡조차 고요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영도에겐 오히려 더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한다는 게 그에겐 도전으로 느껴졌던 거죠.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대답 안 해? 여군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어디서 배웠어? 누가 와도 먼저 신분 밝히는 거야. 이 기본도 안 된 상태에서 뭐 점검이래. 뭔 점검을 해? 내가? 웃기고 있네. 계단 위쪽에 서 있던 중대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행정병은 눈을 내리깔고 서류철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연대 참모 박도윤 소령은 순간 얼굴이 굳으며 서령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작년 합참회의 자료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국방일보 기사에서 봤던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령이 저렇게까지 함부로 대할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박도윤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감히 연대장 앞에서 끼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계급이 낮은 자신이 나섰다가는 자신도 같이 욕을 먹을 게 뻔했으니까요. 정영도는 한번 시동이 걸리니 더욱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너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가? 보급 나온 사람인가? 왜 이런 식으로 부대 돌아다녀? 군대가 니네 집이야? 어디 소속이야? 빨리 말해. 안 그러면 지금 당장 헌병 부르는 수밖에 없어. 보안 위반으로 신고할 거야.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령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죠. 마치 이미 예상했던 상황인 것처럼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이 정영도에겐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자기 말을 우습게 보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뭐야?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문이야? 내가 군단장 앞에다 네 태도 그대로 보고 올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바로 영창 보낼까? 내가 뭔데 여기서 이래? 정영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에서 근무하던 병사 몇 명이 슬쩍슬쩍 이쪽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에서 행정 업무를 보던 중사도 고개를 들었고 막사박 주차장 쪽에 있던 운전병도 차에서 내려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서령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가 아니라 차라리 안타까움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실망 같은 것도 섞여 있었죠. 정영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분한 듯 목소리를 키웠어요. 마침 비상점검을 마치고 돌아온 중대 병력들이 연병장 쪽으로 모이고 있었고 부대 인원 몇몇이 계단 아래로 오가던 상황이라 주변에 사람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더 높였죠.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들 잘 봐라. 이게 요즘 여군들이다. 복장도 사복, 신분도 안 밝힘, 간부를 봐도 먼저 인사 안 함. 이게 바로 군기를 흐리는 근원이야. 이런 식으로 군 생활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나? 연병장에 모여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몇몇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어요. 중대장은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서령은 끝까지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눈빛만 고정했습니다. 턱은 여전히 들려 있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담한 태도가 정영도 눈에는 더 거슬렸습니다. 자신이 저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뭐가 그렇게 당당해? 혹시 육사 37기냐? 아님 학사로 들어왔냐? 대답도 못하는 거 보니 기수도 후지고 아마도 어디 본부에서 책상만 치다가 현장 내려오니까 말도 못하는 거지. 아, 혹시 그건가? 그 뭐냐, 인사로 들어와서 끼어든 사람들 있잖아. 윗선 좀 탄 사람. 그렇지? 정영도의 말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했습니다. 여군을 비하하는 말투였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일부 하급 간부는 눈을 피했고 일부는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누가 봐도 지나친 상황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박도윤 소령이 조심스럽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연대장님, 저분 혹시 제가 봤을 때는 박소령? 이런 사람 봐주니까 군기가 무너지는 거야. 여긴 내 연대야. 내 연대에서는 말단이건 지휘관이건 먼저 신분을 밝히는 거야. 그게 규칙이고 원칙이야. 알겠나? 내가 참모면 그걸 지켜야지. 이상한 사람 감싸면 어떡해. 박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술만 꾹 깨물 뿐이었어요. 정영도는 여기서 한 번 더 굴욕을 주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서령의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죠. 가방 열어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연대 안을 그냥 돌아다닌다고? 말이 돼? 지금이 전시야 아나? 뭐 찍으러 온 건 아니고 혹시 기자야? 아니면 민간인이 군복 입고 들어온 거야? 서령은 조용히 그만하시죠.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하지만 정영도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그만하라고?
내가 지금 그만하라면 그만하는 거야? 내가 여기 일찍이야? 내가 나한테 명령해?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거야? 주변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몇몇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서령을 받고 몇몇은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중대장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정영도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육사 몇 기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면 난 병사 취급한다. 아니, 병사도 아니지. 신원 미상으로 처리해. 알아들었나, 이년아.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내가 지금 좋게 말하는 거야. 안 그러면 정말 헌병 부른다? 서령의 표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순간이 지나갔어요. 더 이상 참고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허리춤으로 향했고 작은 검은색 군용 통신기를 꺼내 들었죠. 그 순간 박도윤 소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통신기는 일반 부대에서 쓰는 게 아니었거든요. 합참급 이상만 사용하는 암호화 통신기였어요. 서령은 통신기를 귀에 대고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상황 발생. 13명 전원 현장으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명령이었고 동시에 신호탄이었어요. 통신을 받은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 강무현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 국방부 집무실에서 회의 중이었는데 통신기에서 울린 특수 신호음을 듣자마자 회의를 중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참모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강무현은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고 통신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령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죠. 지금이요? 지금입니다. 알겠습니다. 합참의장님. 통화가 끊어지자마자 강무현은 옆에 있던 부관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차량 즉시 준비. 목적지는 364대. 최단 시간 내 도착. 네. 지금 바로요? 지금 당장. 강무현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뒤따라오던 참모들에게도 전부 대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이라고만 말했죠. 박도윤 소령은 그 통신기에서 희미하게 들린 호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합참의장님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렸거든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설마, 정말 설마 저 사람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죠. 같은 시각 수도방위사령부 부사령관 백정우는 작전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신기가 울렸고 같은 신호음이었어요. 백정우는 브리핑을 듣던 중이었지만 즉시 손을 들어 중단시켰습니다. 잠깐만. 통신을 확인한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현장 출동. 지금 당장. 부사령관님,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하지 말고 차량만 준비해. 특전사령관 윤기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훈련장에서 낙하산 강화 훈련을 참관하고 있었는데 통신이 들어오자 헬기 조종사에게 즉시 지시했어요. 364대로 방향 전환. 최고 속도로. 지금 바로요?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 공군작전 사령관 오승환은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전투기 점검을 보고 있었습니다. 통신이 울리자 그는 장갑을 벗으며 부관에게 말했죠. 차량 출발. 364대. 15분 안에 도착해야 해. 예. 그렇게 급하십니까? 의장님 호출이야. 더 설명 필요해? 부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달려가 차량을 준비했어요.
해군 참모 차장 박노진은 함정 시찰 중이었는데 통신을 받자마자 함장에게 말했습니다. 육지로 복귀. 헬기 띄워. 차장님, 일정 취소. 지금 당장 움직여. 이 사람들은 평소 업무 중에도 함부로 자리를 뜨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각자의 지휘권이 막중했고 한 명 한 명이 움직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움직여야 했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전원 같은 시각에 현장 출동이라는 표시를 달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군 단장 이태석도, 2군 단장 최진혁도, 공수특전 여단장 한민재도 모두 같은 통신을 받았고 모두 같은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부대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영도는 여전히 서령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주변 병사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3명의 별들이 한 사람을 위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연대 상황실에서는 뒤늦게 이상한 낌새를 탔습니다. 방금까지 행정반 앞에서 대령에게 모욕을 당하던 여성이 아무렇지 않게 통신을 하고 돌아서 연병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기 때문이었어요. 그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고 자세는 여전히 곧았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끝낸 사람처럼 차분했죠. 박도윤 소령이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대장님, 저분 신원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신기기 종류가 일반 부대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저건, 야 박소령, 너도 요즘 본부에서 내려보낸 사람들한테 약해졌냐? 여군이라고 다 참모라고 생각하냐? 정영도는 이미 내심 불안해지기 시작했지만 그 불안을 억누르듯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더욱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군이 망가진 이유는 정체불명의 사람을 위에다 올려놔서야. 확인 안 된 사람은 여기서부터 못 지나간다. 알았어? 내가 여기 연대장이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가. 정영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함 때문이었어요. 그는 점점 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도 없었죠. 물러서면 자신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부대 행정병을 불러 더 극단적인 지시를 내렸어요. 김병장, 이리 와봐. 네, 연대장님. 아까 그 여군, 정문 통과 기록 다 지워. 그리고 평일 근무 중 무단 출입으로 정리해. 필요하면 보안과에 이첩하고 신원 확인 안 되면 헌병 때 연락해. 예. 그런데 연대장님, 그분이 혹시는 무슨 혹시야? 시키는 대로만 해. 빨리. 김병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대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터벅터벅 행정실로 돌아갔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가해자가 증거를 지우려는 바로 그 순간 더 큰 사람들이 도착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영도는 자신이 한 행동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박도윤 소령은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합참의장 윤서령이라고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뜨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나왔거든요. 바로 지금 저기 서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도윤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합참의장님이 여기에? 그것도 혼자서? 박도윤은 다시 한번 정영도를 돌아봤습니다. 연대장은 여전히 병사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었어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박도윤은 다가가서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말이 오갔고 너무 많은 모욕이 쏟아졌어요. 지금 와서 저분이 합참의장님입니다라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사 쪽 근무병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연대장님, 지휘 차량 여러 대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뭐, 어디서? 각 군단, 사령부 표식이 다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다요. 지금 정문 앞에 줄 서 있습니다. 정영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내가 부른 사람 아닌데? 왜 갑자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장성급 차량입니다. 별이 달려 있어요. 정영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서령 쪽을 돌아봤어요. 서령은 여전히 연병장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 모습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연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점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 일단 확인부터. 정영도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박도윤 소령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다가가서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연대장님 저분이. 정영도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사진 속 인물과 지금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똑같았습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윤서령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정영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 연대장님, 지금 당장 가서 사과하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문 쪽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전원 거수경내. 잠시 뒤 비 내리는 연대 정문으로 검은색 지휘 차량이 연달아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 강무현이었어요. 그의 제복에는 별 4개가 선명하게 빛났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1군 단장 이태석이 내렸고 이어서 특전사령관 윤기석, 수도방위사령부 부사령관 백정훈이 줄줄이 차에서 내렸어요. 한 명 한 명 내릴 때마다 정문 경비병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2군 단장 최진혁, 3군단 작전참모 김성호, 해군 참모차장 박노진까지 내렸죠. 조금 뒤에는 공군작전사령관 오승환, 공수특전 여단장 한민재, 국방정보본부장 서광민, 육군교육사령관 정우석, 심지어 기무사령관 조태영까지 나타났습니다. 모두 합쳐서 13명이었어요. 별의 개수를 합치면 46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시에 한 부대에 나타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연대 정문은 순식간에 장군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비병들은 얼어붙었어요. 손을 올려 경례를 붙였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훈련에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원 거수경례. 비가 내리는데도 장군들은 우산도 쓰지 않고 곧장 행정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가 빗물 고인 바닥을 밟으며 철썩철썩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연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맨 앞에 선 강무현이 경비병에게 물었습니다. 합참의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합참의장님이요? 경비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이 부대에 합참의장이 온 줄도 몰랐어요. 강무현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 부대에 들어오신 걸로 통보받았습니다. 방금 이 연대에서 모욕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경비병은 말을 잇지 못하고 행정반 쪽을 가리켰어요. 장군들은 일제히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행정반 앞 공터에는 여전히 병사들이 모여 있었고 정영도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죠. 그는 장군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이때 연병장 끝에 서 있던 윤서령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요. 검은 점퍼는 이미 빗물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도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 위험이 있었어요.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고 시선은 곧게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군 13명이 동시에 몸을 돌리며 가장 높은 예의를 갖춰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손은 정확하게 올라갔고 시선은 일제히 서령을 향했어요. 합참의장님께 경례. 충성. 13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어요. 비를 맞으면서 장군 13명이 동시에 경례하는 장면은 연대 병사 그 누구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고 간부들은 입을 벌린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사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정영도는 굳어있는 병사들을 밀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뭔가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잠깐만요. 지금 여기는 제 연대입니다. 사전 통보 없이 이렇게 여러 부대가 들어오면 지휘 체계상 문제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정훈이 차갑게 정영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목소리는 낮게 깔렸어요. 지금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 아까 그 말 맞습니까? 야 이년아 육사 몇 기야라고 한 그 입 맞습니까? 정영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백정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군이라고 봐주나 이 기본도 안 된 상태에서 뭔 점검을 해. 이 말도 당신이 했죠. 맞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뭘 몰랐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걸 몰랐습니까? 아니면 저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까? 백정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윤기석도 차갑게 한마디 덧붙였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분 한 분 때문입니다. 저분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 달려옵니다. 별이 몇 개든 거리가 얼마나 멀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강무현이 앞으로 나서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연대 인원 전원, 연병장에 집합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당장. 예. 당직사관이 당황하며 되물었지만 강무현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고 했습니다. 전 병력 집합, 간부도 전원 포함입니다. 몇 분 뒤 연병장에 연대 인원 전체가 모였습니다. 비를 맞은 채로 병사들이 줄을 섰고 간부들도 전원 앞줄로 나왔어요. 평소 훈련 때보다 훨씬 빨리 움직였습니다. 긴장감이 온 부대를 감쌌죠.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기침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소리와 구두 소리만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장군당 가운데로 윤서령이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점퍼를 그대로 입은 채였지만 그 모습에서 흐트러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등은 고닫고 어깨는 펴져 있었으며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병장 중앙에 선 서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주는 무게감은 어떤 고함보다 강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계급을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순간에서야 비로소 이름을 밝혔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윤서령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연병장 전체가 순간 정지한 것 같았어요. 몇몇 병사들은 눈이 커졌고 몇몇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박도윤 소령은 그 자리에서 바로 충성 하고 울먹이며 경례했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중대장들도 하나둘 경례를 올렸고 병사들도 뒤따라 경례 자세를 취했죠. 가장 창백해진 사람은 정영도였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령을 쳐다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합참의장님이십니까? 왜 신분을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서령은 정영도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인은 상대의 계급이 낮아 보인다고 해서 인격을 짓밟지 않습니다. 더구나 같은 군인이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연대의 기본 군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려고 왔으니까요. 정영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입술로 몇 번이나 뭔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강무현이 서류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녹음 기록과 증언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영도 대령, 방금까지의 폭언, 성차별적 발언, 신원 확인 절차 무시, 허위 기록 지시 시도 모두 통신 녹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합참의장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셨고 주변 장병들도 전부 들었습니다. 오승환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모욕한 분은 이 13명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목숨 걸고 따르는 분입니다. 그분 덕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분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윤기석도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한 사람을 모욕한 게 아닙니다. 우리 전체를 모욕한 겁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을 함부로 대했으니까요. 이 순간은 완전한 힘의 반전이 일어나는 구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높았던 사람이 가장 밑으로 떨어지고 조용하던 사람이 가장 위에 서는 장면이었죠. 정영도는 이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무릎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해군참모차장 박노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조사 들어갔습니다. 이 연대 내에서 당신이 여군 장병들에게 한 발언들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합참의장님께 한 말이 처음이 아니더군요. 정영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바닥만 응시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령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만약 내가 정말 보급계 소위였다면 대령님은 똑같이 굴욕을 줬겠죠. 저는 그게 더 두렵습니다. 계급장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건 군인이 아닙니다. 정영도는 무릎이 완전히 풀린 듯 비 내리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제복 바지가 빗물에 젖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못했어요.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으며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그토록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죄송합니다. 저는 신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정말 몰랐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은 흐려졌어요. 하지만 서령은 그 변명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더 무겁게 말했죠. 신분을 몰라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모르면 모를수록 더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이 연대에 있는 병사들을 평소에 어떻게 대했는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서령의 말에 맞춰 특전사령관 윤기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펼쳤어요. 연대 내부 감사 자료였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여군 하사 2, 행정병 1, 파견 나온 여군 중의 1명이 같은 유형의 모욕을 겪었습니다. 여자는 숨만 쉬어도 점수 준다. 여군은 진급 쉽게 한다.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한다고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더군요. 오늘 합참의장님께 한 말과 똑같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졌습니다. 몇몇 여군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들도 비슷한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던 거죠. 남자 병사들 중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윗사람한테 잘못해서 벌 받았다가 아니라 늘 해오던 악습이 오늘은 잘못된 상대를 만나 폭발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국방정보본부장 서광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 연대에서 접수된 고충 민원이 17건입니다. 그중 12건이 여군 관련, 나머지 5건이 부당한 대우 관련이었습니다. 모두 연대장 직속 라인에서 발생한 사안들이었고요. 정영도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어깨를 떨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령은 끝까지 격앙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어요. 징계는 육군 참모총장께 맡기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연대의 병사들 앞에서 사과하십시오. 여자 병사들에게 한 말 그대로 취소하십시오. 그들이 듣고 있습니다. 정영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그중 몇몇 여군 병사들은 눈물을 참고 있었고 몇몇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영도는 목이 메인 듯 말을 더듬었죠. 모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군인이 군인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 특히 여군 장병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병사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용서받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억해야 할 문장이었어요. 오늘 만약 내가 정말 보급계 소위였다면 대령님은 똑같이 굴욕을 줬겠죠. 저는 그게 더 두렵습니다. 내가 있을 때만 조심하고 내가 없으면 다시 똑같이 행동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강무연이 정영도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영도 대령, 지금부터 당신은 직위 해제됩니다. 감찰 조사 들어갈 때까지 대기 발령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연대장 권한은 즉시 부연대장에게 이양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영도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 연대의 연대장이 아니었어요. 박도윤 소령이 다가가 정영도를 부축해 일으켰고 그를 막사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죠. 서령은 잠시 병사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계급이 높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군인의 기본입니다. 행사는 비가 점점 약해지고 난 뒤 끝이 났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새어나왔고 연병장 바닥에 고인 빗물은
천천히 배숙으로 빠져나갔어요. 장군들은 다시 각자의 지휘 차량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들은 한 명씩 서령에게 경례를 올렸어요. 말없이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요. 강무현은 마지막으로 서령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장님, 오늘 일은 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하지만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죠. 그걸 고쳐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무현은 다시 한번 경례를 올리고 차량으로 향했어요. 차량들이 하나둘 출발했고 연대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과 달랐어요. 무언가 크게 바뀐 듯한 느낌이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도윤 소령이 조심스럽게 서령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가가 붉었고 목소리도 약간 떨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합참의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왜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다면 이런 모욕은 안 당하셨을 텐데요. 연대장이 아무리 그래도 의장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감히 그런 말은 못했을 겁니다. 서령은 빗물에 젖은 어깨를 천천히 털며 멀리 연병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병사들이 서 있었고 몇몇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서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만 안 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없는 날에도 이름 모르는 여군 하나가 여기 들어왔을 때 오늘처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고 봤습니다.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얼마나 썩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도윤의 눈가가 더 젖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습니다. 소령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본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소령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도윤은 깊게 고개 숙여 경례를 올렸습니다. 서령도 경례로 화답했어요. 그때 공군작전 사령관 오승환이 차량에서 내려 다시 서령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합참의장님, 역시 오늘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명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의장님은 언제나 옳은 길을 보여주시니까요. 이긴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 연대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겪을 뻔했던 수많은 병사들이 조금 더 안전해진 겁니다. 오승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차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연대에는 서령 혼자만 남았어요. 그는 잠시 연병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집합 상태였지만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죠. 서령이 그들 앞을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계급이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 군인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십시오. 몇몇 병사들이 충성하고 외쳤고 곧 전체가 따라 외쳤습니다.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령은 마지막으로 한번 경례를 올리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혼자 왔고 혼자 떠났죠. 수행 장교도 없었고 차량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옷을 입은 한 사람처럼 걸어 나갔어요. 정문을 지나며 경비병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서령은 미소를 지으며 경례로 화답했죠. 정문 밖으로 나가는 서령의 뒷모습을 보며 박도윤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오늘 본 것을 평생 잊지 않겠다. 연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군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정영도는 결국 군에서 물러났고 그 자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날 연병장에 섰던 병사들이 평생 그 장면을 기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별 13개가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인 날. 계급이 아니라 인격이 사람을 규정한다는 것을 배운 날. 그리고 진짜 리더란 어떤 사람인지 목격한 날. 그날의 교훈은 오래오래 남았습니다.